안녕하십니까. TNL입니다. 4월 11일, 4월 셋째 주 관심 종목 섹터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 우선 섹터로 한번 볼게요. 섹터 보기 전에 저번 주 금요일 마지막 미장 S&P 다우 뭐 동반 상승 나왔죠? 동반 상승이 나오고, 그러니까 미증시가 좋다고 그 다음날 한국 증시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미 증시가 오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심리적 안정으로 인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미 증시가 방향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방향을 우측, 우상향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뭐 시황은 저는 요 정도로만 체크합니다. 굳이 그걸 디테일하게 볼 필요 없고, 시황이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고, 그리고 뭐 대외적인 리스크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은 비중을 조금 과감하게 넣는 뭐 그 정도 척도, 그렇게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뉴스로 보는 종목이랑 또 뭐 있을까? 차트로 보는 관심 종목 한번 이렇게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이 백악관 초대장 받은 삼성전자, 이 이슈가 저번 주 평일에 계속 나왔죠. 그래서 뭐 12일 날 현지 시각이겠죠? 그때 뭐 어떤 삼성전자가 됐든 반도체에 관해서든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나라의 관련 주들도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종목,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보면은 뭐 SFA 반도체, 뭐 칩스 앤 미디어, 뭐 텔레 칩스, AD 칩스, 시그네틱스, 뭐 IA, 제주 반도체, YIK, 레이크 머터리얼. 뭐 더 많아요. 많은데 최근에 잘 움직였던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또 뉴스, 구글, 테슬라도 삼성전자 칩 설계 생산 맡긴다. 요거는 제가 블로그였는지 이전 영상이었는지 아무튼 한번 이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구글이랑 테슬라가 삼성전자에 칩을 맡긴다는 이유로 아마 금요일날, 그래서 AD칩스가 좀 활발하게 움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날 9일 새벽에 뉴스가 나왔고, 금요일날 뭐 하루 종일 수급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죠. AD칩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슈가 딱 터지면은 가장 먼저 나온 애들이니까. 근데 이 삼성전자 관련 파운드리가 뭐 AD칩스 단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검색해볼까 이렇게? 뭐 하나 마이크론도 뉴스 나온 적 있고, 시그네틱스 요것도 뉴스가 있네요. 삼성전자 협력사. 그러니까 이제 뭐 HTS가 됐든 네이버 뉴스가 됐든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물론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AD칩스인 게, AD칩스임을 뭐 부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런 이슈로, 그리고 이것들을 체크한 이유가 이 12일에 이 백악관 삼성전자 이야기가 있고, 14일이었나? 아무튼 목요일 날 TSMC 14일에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고, 만약 되게 호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TSMC에 어떤 뭔가를 공급하고 있거나 계약을 해본 업체들이 한번 이슈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매수 추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끼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재료가 많아, 숨어진 재료가. 이 움직임이 저랑은 막 궁합이 좋은 종목은 아닌데, 뭐 거래량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 들어왔고, 여기 뭐 거래량 들어온 부분에서 크게 뭐 벗어나질 않았어요. 어떤 지금 현재 주가가 갑자기 빵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뉴스가 나오든 말든 또 자기 갈 길을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TSM 실적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추적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테마, 윤석열하고 이재명, 양강 구도는 뭐 누가 봐도 지금 양강 구도죠. 그냥 정테마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금요일날 어딨어, 소프트 캠프, 목요일날 여기 종배로 들어갔다가 여기 딱 시가에 팔고 나왔는데, 뭐 동신건설이나 프리엠스, 에이텍 TN, 에이텍 뭐 거래량 팍 줄이면서 눌림목 주는 종목도 있고, 약간 게임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도 한번 봐볼까요? 윤석열 관련주 일단 둘 다 좋아요. 둘 다. 이재명하고 윤석열 둘 다 좋아요. 근데 둘 다 어느 정도 고가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 불나방처럼 달려들기보다는 눌림목 음봉 줄 때마다 야금야금 모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대선이 내년이죠. 그러면은 이 정테마는 올해 꾸준히 이슈가 될 테마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건설 관련주들, 건설 관련주들. 뭐 건설 관련주들 최근에 올랐지만 그것 또한 눌림목을 주면은 챙겨볼 만하다. 정테마를 앞두고 사실 무조건 돌아오는 테마죠. 그리고 조금 지겹지만 코로나가 다시, 또 이유가 뭐야, 그 말이 많죠. 4차 대확산이냐 4차 재확산이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뭐 시젠, 수젠텍, 또 그 종목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종목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키트 관련주들이 일단 한 번씩은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에서. 이 종목들은 사실 너무 사골이라서 별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체크하려는 이유는 워낙 고가에서 많이 빠졌어. 32만원 하던 게 지금 12만원까지 빠지고 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 한번 이 장기평 터치까지는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시선을 갖고 챙겨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차트를 본 건 아니고, 차트를 돌려보다가 눈에 띄는 코로나 관련주가 저는 미코 바이오베드. 얘도 키트 관련주였는데 많이 내리고 이렇게 딱 하단 잡았죠. 근데 여기 언제야? 금요일날 한번 딱 윗골이 좋네요. 만약 뭐 이런 거는 너무 편해. 이렇게 밑에 딱 잡고 요거 이탈하면 어쩔 수 없고, 이탈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장기평 한번 탁 터치해주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런 진단 키트 관련주, 뭐 만약 재확산이 심해지면 뭐가 있을까? 소독제? 소독제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스크 관련, 그냥 한번 코로나 처음 유행했을 때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겹으로 떠오르는 게 뭐 한국 패키지, 그리고 삼룡물산. 얘네들이 코로나 때 배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외식이 줄어들고 배달이 많아짐. 그러면서 용기를 많이 사용했죠. 이 용기를. 일회용품. 그런 것들 때문에 올랐는데, 최근에 뭐, 언제 블로그고, 이런 뉴스가 있었죠. 코로나 음식
배달 늘어. 지난해 배달앱 거래 20조. 엄청나죠, 금액이. 뭐 저만 해도 집에서 많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외식보다는. 이렇게 해서 용기 관련주들과 조금 더 나아가서 전기자전거 관련주까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알톤 스포츠, 삼천리 자전거 최근에 한번 수급이 들어왔죠. 이 이슈로 과연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로 백신 여권. 이거는 베트남이 백신 여권 인프라 구축 얘기가 나왔네. 보통 보면은 유럽이 됐든 뭐 이런 동남아시아가 됐든 관광객을 많이 받는 나라들이 백신 여권에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 여권을 한 해 만에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게 이슈냐? 정부에서는 백신 여권을 QR코드 기반으로 하자. 근데 질병관리청에서는 DID. 이게 뭐 풀이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이 막 나진 않는데 어쨌든 QR코드랑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인데 디지털 보안 어쩌고 그겁니다. 질병관리청의 주장은 QR코드보다 이 DID가 뭐 보안, 해킹 이런 데에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로는 아이크래프트가 움직였죠. 이거는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해서 엄청 고가권이에요. 물론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DID엔 뭐가 있냐? 최근에 DID로 움직였던 게 아마 대장은 라운시큐어일 거예요. 4월 1일 요때 움직였던 거 라운시큐어. 그리고 같이 움직였었던 게 SGA 솔루션즈. 움직였지만 얘는 음봉 강하게 받고 올라가고 다시 놀림 받고 있네요. 그래서 백신 여권 관련주를 체크할 거면 QR코드 쪽으로 볼지 DID 이쪽으로 볼지 양방향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둘 중에 뭔가 확실하게 정해지는 방향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는 섹터가 KCT, KCS, 한네트 뭐 이 친구들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아, 그냥 요거는 오랜만에 한번 줄긋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보면 이렇게 그래도 큰 하단을 계속 깨지는 않고 저점을 조금씩 올려주고 있죠. 조금씩 저점 조금씩 올려주고 이 요즘에 많이 보이는 패턴 요거 개미들이 좋아하는 20선을 그냥 한번 빵 깨버리죠. 대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아요. 그 20선을 깰 때 20선을 깨고 보통 요 부분이나 요 아래 꼬리까지 흔들어 주고 하루아침에 막 여기까지 올려버리는 패턴 종종 보입니다. 대신 어떤 그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만약 뭐 아무 이슈도 없고 재료도 소멸됐으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종목, 로브로브가 아니라 이런 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러한 관점으로 들어갔는데 깨고 여기 깨고 전 여기서 손절. 하지만 여기서 누군가 가격을 만지다가 단 며칠 사이에 열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되 대응이 필수고 이평선, 뭐 캔들 이런 건 절대적으로 맹신할 수는 없다. 그냥 하나의 어떤 도구지, 판단 도구일 뿐 맹신하지는 말자. 이런 흐름에서 디지털 화폐 계속 체크해 봐야 되고요. 디지털 화폐, 뭐 중국이 시작해서 인도, 일본, 유럽 다 디지털 화폐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의 특징은 뭐 로블록스 상장, 그리고 이게 뭐 1700조에 달하는 시장 크기. 뭐 되게 크죠, 일단 시장이. 메타버스 관련주 한번 볼까요? 일단 최근에 가장 메타버스로 열심히 움직인 거는 이 VFX 관련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잡진 않고,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 섹터가 유효하다면 그 전에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 보면 되죠. 저는 메타버스를 여기 요걸로 요때 요때 관심을 가졌죠. 왜냐? 메타버스라는 섹터는 그때 딱 나온 지 이게 첫 시세였고, 요렇게 물론 1파, 2파, 3파로 볼 수 있지만 첫 섹터였고, 눌림목을 주고 다시 갈 만한 여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하염없이 거래량이 없이 하염없이 빠지면서 요 부근에서 걸치면 한 번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뭐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조금 나와줬어요. 저는 금요일날 요걸 조금 오후에 조금 담았는데 한번 눌림을 주고 뭐 한 만원 후반대까지 한번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뭐 선익 시스템 말고도 한비소프트 얘는 금요일날 시세가 나왔고, 뭐 알체라, M게임 또 뭐 있지? YJ 뭐 많죠? 뭐 얘도 차트가 좋네. 아무튼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도 관심 지속. 그리고 또 굳이 섹터로 하나 본다면 마켓컬리. 마켓컬리도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켓컬리 차트가 눈에 보이는 게 몇 개 있는데 뭐가 좋을까 봤더니 뭐 그냥 말씀드려야겠다. 찾지 말고 마켓컬리 뉴스로는 뭐 이제 수도권 바깥까지도 새벽 배송을 한다. 그리고 100명 채용 개발자. 이 말은 코로나로 이 어려운 시국에도 뭔가 성장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는 뉴스들이죠. 딱 증명을 해 보이는. 김포 물류센터 이전에도 흑자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김포 물류센터에서 이제 확실히 새벽 배송 영역을 넓혀 나가면은 이 새벽 배송이 마켓컬리의 핵심인데 당연히 뭐 영업이익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개발자도 100명씩이나 채용하고. KC피드 보겠습니다. 요거 갭 딱 뜨고 절대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죠. 이게 동방이랑 비슷해요, 사실. 동방이 요건 상장 때니까 상장 때 재료 소멸하면서 떨어진 거고, 요거 말고 롯데 이 갭을 깨지 않으니까 결국 위로 한번 쫙 솟았죠. 그러니까 어떤 갭은 그 갭을 메꾸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면은 이거 수상한데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KC피드 그런 의미에서 추적해봐야 되고, 얘랑 같이 움직이는 움직임의 투톱 흥구 FMB 얘까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 카드로 디딤. 얘는 마켓컬리 섹터 처음 뭐야 테마 처음 터졌을 때 무슨 다 남들은 컬리에서 뭔가를 팔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뭐 마켓컬리 입점 논의 중이라는 약간 다소 허접한 재료로 움직였지만 움직임은 엄청 좋죠. 거래량도 빵빵하고. 디딤. 그래서 K스피드, 흥고 FMB, 디딤. 요거까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섹터는 요 정도. 왜냐면은 기존 영상에서 언급한 섹터들이 거의 지금 유효해요. 재료가 막 소멸된 건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보면 요 정도까지 보겠고, 그리고 이 제가 보는 뉴스로 보는 종목, 관심 종목, 차트로 보는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거는 제가 블로그에 이야기를 한 것들을 다시 가져온 거예요. 이게 금요일날 아마 블로그에 이야기를 했는데 AD칩스나 레이크 말씀드렸고, 한국 패키지도 말씀드렸고, 보안주도 말씀드렸고, 캔코아랑 하나 더 있지, 네온테크, 베셀. 이게 드론 관련주인데 어딨냐, 요거 나사 화성 헬기 인전 유니티, 이게 원래 11일에 현지 시각 11일에 비행을 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보자. 테스트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 일정을 미룸. 하지만 14일에 다시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만약 다시 고쳐서 14일에 비행이 성공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거를 요쯤인가 어디서 잡아갖고 금요일 오후에 팔았는데, 팔고 사실 조금 느낌이, 얘는 더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 뭔가 단단하게 올라왔거든, 장 후반까지도. 난 아마 한 요쯤에서 판 것 같은데, 여기. 아무튼 얘가 만약 오늘 성공을 했으면 시원하게 월요일날 갔을 수도 있을 종목인데, 비행을 미뤘으니 눌림을 주고 14일 전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꼬꾸라질 수도 있고, 어떤 반반 기대감을 갖고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랑 뭐 AP 위성, 이런 친구들 어떻게 보면 자리가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본 이 요 느낌이랑 살짝 비슷하죠. 선익 시스템을 봤던 앞에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캔들의 모양이 있고, 내려옵니다. 계속 주가는. 근데 요 부분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 그리고 살짝 턴. 과연 캔코아랑 AP 위성 이런 친구들도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 여기서 걸고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위성 5번 쏘면, 더 쏘면 전 세계 우주 인터넷 서비스 가능해. 이게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스타링크 그거 같아요. 음. 뭐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건데, 아, 아무튼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스페이스X, 아니 뭐야, 머스크는. 아무튼 이런 이슈로 캔코아까지 보겠고, 오호, 그리고 음,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코아시아. 코아시아도 뭐 차량용 반도체 그걸로 움직였는데, 아니야, 차량용 반도체가 아니라 그거 뭐더라? 전자담배 반도체. 전자담배용 반도체 하반기 생산 계획에 강세. 뭐 딱 이것도 하단 잡아주고 이평선 위로 턴하는 모습. 이건 그냥 차트상 관점 가볍게. 차트상 관심 종목으로 이제 여기 제가 블로그에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조금 살 좀 붙여 볼게요. 미코 바이오메드 아까 말씀드렸죠.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다. 이런 거 손절 라인 짧고 뭐 노골적이죠. 손절 라인이 위로 턴해서 장기평까지 한번 탁 뚫어주는지 체크. 그리고 오스템 여기 메모에 써있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안마의자 바디프렌드 관련주. 바디프렌드도 뭐 상장한다는 이야기를 한번 띄웠던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렇게만 볼까요? 거래량 많이 들어오고 위로 솟았는데, 요날 뭐 그냥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요날 4월 9일 캔들을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번 매매 시나리오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K
이게 수소 관련주이면서 선박 관련주더라고요. 선박. 여기 보면은 계속 영업이익은 빨간색이다가 이제 슬슬 턴하는 느낌이 살짝 들죠. 여태 고생길 턴하다가 턴하는 이유가, 자,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당기순이 흑자 전환. 코로나 영향으로 발주량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했으나 환경 규제 및 안전 규정 강화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 발생. 요즘 우리나라 선박 수주 좋은 소식 너무 많이 들리죠. 이게 10년, 15년 전 그 대호황 시기를 지난 이후 엄청난 오래된 그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요게 10년, 15년마다 선박 교체, 뭐 수리 이런 게 엄청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가 있는데 차트가 이렇게 딱 하단 잡고 위로 턴한다. 요거 수상합니다. 한번 체크. 그리고 러셀은 뭐 반도체 관련주죠. 반도체 관련주인데 이렇게 넓게 보면은 사실 많이 올라온 종목이에요, 얘는. 뭐 코로나 반등 때부터 하면은 뭐 한 대여섯 배가 올랐네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겁니다. 영업이익이 2021년에 작년보다 뭐야? 대여섯 배 증가되는 게 지금 컨센서스 요 추정치가 나왔어요. 추정치가. 요거 대실적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기대감으로 그 전까지 되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시총도 사실 지금 이게 900원짜리가 6,000원이 돼서 되게 커 보이는 거지, 시총이 1,900억밖에 안 돼요. 1,900억.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 너무 좋죠. 지금 모습. 중국 RNS가 이제 요즘엔 대장이죠. 옛날엔 유니온 이런 애들이 대장이었는데 동구 SNC 말고 동구 RNS가 대장이죠. 거기에 맞춰서 히토류 종목인 상보도 좋고, 뭐 세노텍, 티플렉스 다 비슷해요. 밑에서 위로 올라왔어요. 만약 이 동국이나 유니온 이런 애들이 더 가면은 이 상보, 티플렉스, 세노텍 이런 애들이 후발주자로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율주행 이슈도 있고 매각 이슈도 심심하면 한 번씩 터트리는 종목이죠. 대성엘텍. 이게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저는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게 고무줄이 끊어져서 밑으로 주가가 팍 떨어지든가 아니면 당겨진 만큼 위로 강하게 솟아가는지 체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큐림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얘야말로 뭐 그냥 요때 여기서 거래량 크게 들어오고 이렇다 할 이슈 없이 계속 내려왔어요. 거의 뭐 2분의 1, 3분의 1에 가까운 금액으로 내려오고 하단 딱 잡아주고, 이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코바이오메드처럼 손절 라인 짧고 위로는 장기 입형까지 열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뭐 그게 뭐 있더라, 레인보우,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진 로봇 관련주들 수급이 한 번에 샥 들어왔죠. 그 이유인 즉슨 LG가 핸드폰 사업을 접으면서 뭐 이제 전장 관련이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 어떤 로봇이 됐든 다양한 사업에 힘을 쓰겠다 했던 이유로 로봇 관련주들이 들어왔습니다. 퓨림 로봇도 옛날에 로봇 관련주 움직일 때 대장주에서 빼면 섭할 정도로 시원하게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지금 20선 이평을 계속 못 뚫다가 지금 비비고 있어요. 20선 이평하고 캔들하고. 요거도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위로 팡 가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 말고도 티스토리에다가는 뭘 쓰냐, 당일 체크해보면 좋은 종목들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툭툭
정리해서, 정리까지는 아니고 툭툭 공유를 하는데, 금요일날 이게 관심 종목이었죠. 왜냐,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박스권을 끝 그리고 있었어. 여기 5,500원, 5,600원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 제 관점은 뭐였냐, 이 하단을 깨지 않으면 이 박스권의 하단, 고가권에서 그리는 박스권, 이 박스를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위로 튈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는데, 뭐 글 쓰고 한 뭐 몇 프로 올랐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사실 가면 더 갈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 이 벽을 되게 오랜만에 뚫었기 때문에, 이 5,000원 벽을 가면 더 갈 줄 알았어. 하지만 얘도 아직은 관심 종목 있다. 그리고 뭐 팜스토리, 뭐 얘는 뭐 곡물이기도 하고, 돼지열병도 열려있고 엮여있고 컬리도 엮여있는 다양한 종목. 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자동차 부품, 코오롱 플라스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갭, 갭을 유지하는가? 유지하면 위로 갈 것이고, 아니면 내려올 것이고. 그리고 신규 상장주도 되게 많이 보여요. 뭐 고바이오랩, 제가 이 기존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재료를 적어놨네요. 이런 것도 딱 뻔하죠. 하단 짧고 위로 열려있는 석경 AT, 제일전기공업, 다 그런 겁니다. 프레스티지까지,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다 하단은 짧고 위로 열려있는. 마지막 이제 애니플러스, 이게 뭐 VOD, OTT 이런 걸로 움직였는데, 내가 뭘로 갔을까 최근에는? 딱히 어떤 뚜렷한 특징 같은 게 공개되진 않았네요. 저는 요때 이거를 관심 있게 보다가 재미가 없어서 나왔는데, 2월 8일날 갭을 엄청 띄우고 그냥, 근데 그 갭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나왔다? 요거는 조금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종목 이렇게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21년 4월 11일 4월 셋째 주를 위한 종목들 한번 체크해 봤고요. 뭐 섹터 전체로 움직이는 곳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을 골라도 되고, 섹터와는 상관없이 어떤 꽂히는 종목을 고르셔도 되고, 하지만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분할 매수다. 이거 분할 매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아무리 자기가 잘 아는 자리여도 사는 순간 가는 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뭐 물론 사는 순간 움직이는 종목을 탁탁 픽하시는 분들, 그런 고수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런 고수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진 않고, 저 또한 그렇고, 사면은 오히려 잘 떨어져요. 가만히 있던 것도 제가 사면 떨어지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개미는 시간을 갖고 분할 매수를 하면서 탈출하는 느낌, 그런 매매 방법을 저는 선호합니다. 자, 뭐 또 드릴 말씀 있을까? 일단 뭐 이건 게시글에도 남길 거지만 그냥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종목은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 그냥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종목.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주식을 처음 할 때 이제 좀 공부 좀 하고, 아, 좀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을. 왜냐면 그때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종목을 챙겨볼 시간이 없었어요. 차트를 사실. 그때는 전 막 하루에 막 14, 5시간씩 일하고 이랬었으니까요. 근데 요즘엔 조금 한가해가지고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걸 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저도 재밌고 이런 종목,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블로그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나름 쏠쏠한 재미가 있고 그래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랑 분들이랑 종목,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지 뭐 종목을 추천하고 내가 뭐 누구한테 알려주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옥화방 운영도 절대 안 하고요. 가끔 쪽지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남한테 뭐 추천할 만한 대단한 종목을 발견했다라면 많은 비중을 실어서 혼자 먹겠죠. 굳이 뭐 먹고 살기 바쁜데 다른 사람까지 챙길 여유는 없습니다. 저에게. 그냥 즐거운 공간, 주식 이야기 나누는 공간, 편한 공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기는. 뭐 오늘도 두서없는 방송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도 성투하시고요. 따뜻한 계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